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금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이번 주는 부진했습니다. 좀 저항을 돌파해 주면은 좋았을 위치였는데 다시 그 전의 추세로 복귀하지를 못했어요. 한 가지 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저가 매수세에 대한 확인은 되었는데 이 저가 매수세에 대한 확인이지 그것이 시세를 끌어올려주는 수급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지수 보면서 좀 설명을 계속 드릴 텐데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를 금요일날까지도 떨어지다 보니까는 녹화 금요일입니다. 지금 금요일날 녹화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금요일날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는 이번 주 흐름이거든요. 이번 주 흐름에서 다 마찬가지로 이 화요일날 제외하고서는 좀 저가 매수세 흐름들은 목격이 돼요. 그쵸? 이게 아주 시장이 뭐 나쁘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저항에 밀려서 시장이 좀 부진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많이 불안하진 않습니다. 아직. 다만 우려할 부분들은 남아 있어요. 특히 다음 주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13일. 왜 중요하냐? 이번 주 뉴욕 증시부터 해서 국내 주식 시장이 이런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것은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느냐, FOMC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11월 달에 금리를 인상한 FOMC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그렇게 높게 점쳐지진 않지만, 이번에 발표될 인플레이션 지표 CPI가 높게 나온다면 아마도 11월 달에 또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느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심리적으로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미국이 경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마도 소비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버텨주는 이유는 고용이 좋다 보니까는 이게 계속 소득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임금 인상이 계속 되었다. 이게 사실은 노동비용 증가가 상당한 물가 압력이 되는 거거든요. 노동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모든 재화 서비스 가격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가가 좀 잡힌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은 5.75고 거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6%대란 말입니다. 5% 금리하고 6% 금리하고 실소비 시장에서 차원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건 기준금리가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은 뭐 리스부터 해서 금융, 뭐 렌트나 금융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한국보다도 미국이 더 강하거든요. 영향을 받죠. 그러면은 당장 소득이 지금 많이 증가를 한 상황이고, 여기서 소비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버티지만은, 이미 임금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가 버리면요, 그거는 문제죠. 그렇게 되면은 당장 금리 걱정이 아니고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가 있어요. 내년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전 세계 경제 시장에 많은 영향이 될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그래도 버틴다는 것은 미국의 소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세계 경제가 좀 돌아간다고 봐야지 되는데, 이게 틀어져 버리면은 사실상 글로벌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예민해야지 되고, 그리고 금리 정책도 매우 신중해야지 됩니다.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번에 물가가 이렇게 좀 우려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전부터 영상 통해서 좀 경고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지 지속될지 여부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팬데믹 이후에 지금 드라이빙 시즌, 휴가 시즌, 여가 시즌에 있어서 전 세계가 팬데믹에서 자유로워진 건 올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서는 좀 물가가 오를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연달아서 계속 이어진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8월 CPI가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9월 달에 얼만큼 안정을 찾느냐. 8월은 이미 높을 거라는 예상이고, 근데 예상치보다도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거고, 9월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9월 달에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사실은 다음 달 중순 정도는 돼봐야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심각한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시장에서 수급은 살아있으니까 저가 매수세는 또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지켜봐야죠. 우선요. 만약에 시장에 위험 요인들이 없다면은 코스피는 추세 상단으로 다시 올라부터 올 겁니다. 근데 아직 추세 상단으로 회복을 못하고 있고, 저항권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뚫려줬었어야지 추세 회귀를 하는 건데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난주는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희망이 많이 낮아져 버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용감하게 막 덤빌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위치에서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 그 상황들이 8월 보자고요. 8월 초. 이때만 하더라도 희망적인 부분들이 더 많았잖아요. 시장 전망에 대해서. 근데 급격하게 인플레이션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시장은 힘을 못 쓰게 되는 거고, 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하고도 연동이 될 수 있는데 환율도 올라 버리니까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다. 어쨌거나 지금은 어떤 큰 방향성을 생각해서 들어오는 수급, 아니면 이탈하는 수급은 없다고 봐요. 좀 지켜보자인 것 같아요. 아직 손절매를 하거나 위험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단계도 아닌 건 분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좀 무리해서 사서 시세를 끌어올리면서까지 살 필요도 없는 시장이다. 그야말로 지금은 좀 싸움은 있는 것 같아요. 곰과 황소의 싸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매수세에 대해서는
좀 황소하고 비교하고, 매도세에 대해서는 곰하고 좀 비유를 합니다. 지금은 누구 하나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도의 강도도 사실은 새끼곰 정도이고요. 매수의 강도도 사실 송아지 수준밖에 되진 않습니다. 뭐 여기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서 이 그림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특별하게 폭 빠질 이유도 없으니까. 그럼 반대로 고점에서 훅 밀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지저분한 매물들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야지 됩니다, 사실. 이렇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예를 들면 태풍의 눈과 같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우려하던 그런 인플레이션 상황들에 대해서 뭐 FOMC 쪽 수장들이, 연준 의장들이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금리 올릴 일 없을 거다, 그런 얘기들 뭐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고용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 고용 상태가 조금은 실업률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올릴 상황은 이제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누군가의 발언에서 나온다면 대번에 추세 회복을 하는 거죠. 그쵸? 근데 반대로 아직까지 위협적인 인플레이션은 관리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 언제든지 이 저점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긴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보고 가는 게 맞아요. 지금은요. 막 무리해서 먼저 움직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도, 금요일 시장도 보면은 상승 종목, 지수는 빠졌는데 상승 종목 수는 또 많아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또 코스닥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또 강했단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그런 점들은 생각을 해야지 될 겁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흔들렸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로봇주들 흐름도 심상찮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이 여러분 6위로 올라왔습니다. JYP 눌렀어요. 한참 눌렀어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포스코 DX가 시가총액 4위를 굳히는 단계입니다. 지금요. 4위 굳히기에 들어갔고, 좀 더 가면은 역전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전당합니다. 저는 역전될 거라고 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포스코 DX인데 아마 누를 것 같아요. 시가총액 3위로 포스코 DX가 올라올 것 같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수준만큼 시가총액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따라잡는다면은 아마도 지금 주가의 2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목별로 뜯어봤을 때는 시장하고 좀 달라요, 얘기들이. 흐름 자체가 다른 게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들이요. 로봇 관련주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 2차 전지주도 선별적으로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종목별로 보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는 좀 지켜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종목별로 상황이 다르고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이 무너져 버리거나 그러면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확 튀어져 버리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동안
안 떨어졌던 것들은 또 안 갈 거고,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전략을 좀 짜드리면 지금 잘 나가는 종목들 좀 종목별로 선별해서 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플러스 알파로 제약주들도 바이오주들도 좋아요. 제약바이오. 그런 쪽 수급들도 일부 막 치고 올라옵니다. 추세가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잘 나가는 추세를 이미 잡고 있는 그런 바이오주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로봇이라든지, 로봇은 유진 로봇 최근에 강했고 레인보우가 대장이고, 2차 전지 쪽은 또 포스코주들에 대해서 작업이 이뤄지는 것 같죠. 포스코 DX도 끝을 모르고 아직 한참 오르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수익은 내야 되니까 그런 쪽 종목들로 시장 말고 종목별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리스크는 높지만 기대 수익률이 원체 그런 류 종목들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투기적인 흐름을 믿고 접근을 해두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투자 비중은 적정하게 가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무리는 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투기 흐름을 좀 따르면서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다 올랐다라고 결론 내버리지 말고, 우리 보세요. 작년부터 보시면은 다 올랐다라고 결론을 내버린 상태에서 2배, 3배 올라가잖아요. 아까는 이미 무너지기 전에는 끝난 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차하면은 뭐 손절매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잘 방어는 할 필요는 있을 거고요. 이런 전략들을 좀 잘 세워서 간다면은 뭐 시장 리스크는 높게 존재를 하지만 방어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도 수익을 낼 수 있을 장세는 맞다는 겁니다. 이게 지수가 어설프게 오르기는 하지만은 먹을 게 없는 장보다는 오히려 지금 같은 장세가 훨씬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개판이라고 위축돼서만 계시지 마시고요. 뭐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주변 여건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전할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한다면 다음 주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주의할 점들은 CPI가 많이 높게 나온다면 예상보다, 미국 13일날 발표한, 이건 단기적으로 상당히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그 요인만 잘 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투자 전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